음양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1조 송원근입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 조원분들의 간략한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성현 학우님과 정은서 학우님이 사진 분석 맡아주셨고, 이준서 학우님이 내용 정리를, 김재혁, 박성경 학우님이 PPT 제작해 주셨습니다. 저는 발표와 질문을 맡았습니다. 저희 조의 발표 순서는 첫째 학습 목표, 둘째 음양론, 셋째 식물을 관찰한 내용, 넷째 고찰, 다섯째 결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학습 목표는 첫째, 음양론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꽃을 관찰하고 대립제약, 혹은 호용, 분용성 등 음양의 성질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꽃이 피고 지는 주기에서 음양의 상호전화와 소장평형을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자연물이 광합성하는 원리를 음양론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물과 음양론의 관계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할 수 있다입니다. 이제 음양론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음과 양은 서로 반대의 속성을 가진 두 대상입니다. 두 대상은 서로 대립하고 제약하는 대립제약 관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서로를 근간으로 삼고 서로를 이용하여 균형을 이루기도 하는 혹은 허용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조는 꽃이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꽃, 가지, 잎이 서로의 존재 기반이 되어주는 혹은 허용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식물이 에너지 대사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음양이 균형을 이루며 혹은 허용하는 관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음과 양은 소장평형의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소장평형이란 한쪽이 줄어들면 다른 한쪽이 자라는 관계입니다. 달의 노란 면이 늘어나면 검은 면은 줄어들고 반대로 노란 면이 줄어들면 검은 면이 늘어나는 것에서 소장평형의 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양은 상호전화 관계도 가지고 있는데 상호전화란 하나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다른 기운으로 전화하게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나뭇가지가 앙상한 상태가 온 뒤에야 꽃이 피어날 수 있고 꽃이 만개하면 또다시 지게 되고 꽃이 지고 겨울을 난 뒤에 봄에 새 잎이 나는 모습은 음과 양이 상호전화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음양의 속성은 분용성입니다. 분용성이란 음과 양 안에도 또 음양이 있어서 음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고 양 또한 세분하면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조가 6주 동안 벚꽃을 관찰하며 얻은 결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찰 첫날 꽃은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꽃봉오리에서 피어나는 꽃을 양으로 본다면 아직 꽃이 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음의 속성이 양보다는 강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음이 양을 제압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날 일조량도 많아지고 날씨도 따뜻해져서 나무가 양의 기운을 흡수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음의 기운이 더 강해서 개화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보다 강해져 개화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는 따뜻한 온도에 일정 시간 노출되어야 하는 가온량을 충족하여 꽃을 피웠습니다. 또 꽃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활짝 핀 꽃도 있었고 아직 덜 핀 꽃도 있었는데 활짝 핀 꽃은 양 내에서도 양이 특히 더 강한 양중지 양일 것이고 아직 덜 핀 꽃은 양 내에서도 음의 기운이 좀 더 강한 양중지 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속성을 또 쪼개보면 또 음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개념인 분용성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꽃을 관찰하다 보니 음과 양이 평형을 이루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의 속성을 가진 꽃만을 보는 것보다 음과 양의 모습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나무 전체를 보았을 때가 더 아름다움이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조는 꽃 외에도 줄기와 잎도 관찰해 보았습니다. 줄기는 잎을 달려있을 수 있게 하여 광합성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잎은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포도당으로 줄기를 성장시킵니다. 줄기를 음으로, 잎을 양으로 본다면 이러한 모습은 음양이 상생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나무는 꽃을 피우고 꿀을 만들며 꽃향기를 내고 자신의 성장과는 관계없는 부분에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소비하며 양의 기운을 발산하게 됩니다. 후에는 양의 기운이 쇠퇴하여 나무는 꽃을 떨어뜨립니다. 양의 기운이 왕성하면 나무가 점점 음의 기운에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나무는 꽃이 진 이후에 나뭇잎을 만들어 다시 에너지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잎은 광합성을 통해 햇빛, 물, 이산화탄소로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나뭇잎의 관점에서 볼 때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생성하므로 양이 음을 제약하고 우세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물을 쭉 관찰해 본 결과 처음에는 앙상한 가지였던 음 상태였다가 꽃이 피는 양의 상태로 전환되고 또 꽃이 지며 음의 상태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잎이 피어나며 양의 상태로 바뀌는 것을 보며 음양이 상호 전환된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각각의 단계 내에서 음의 속성이 강할 경우 양의 속성은 약해지고 반대로 양의 속성이 강할 경우 음의 속성은 약해지는 모습에서 소장평형 관계 또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는 식물의 모습이 변화하는 모습에서 음양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의 내부로 들어가서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또한 음양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밤은 낮에 광합성을 잘할 수 있도록 생장하는 기간이고, 낮은 밤에 생장을 위한 양분을 생산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후근호용 관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포도당을 매개로 낮과 밤이 연관된다는 점에서 감흥상통 관계를 에너지를 생성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장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소장평행의 원리를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세포 과정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상호전화의 관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식물이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음양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물은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산소를 만들고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세포 과정에서는 산소와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포도당을 매개로 반대되는 두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조는 이를 음양의 원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식물의 호르몬에서도 음양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개화를 촉진하는 지베렐린과 개화를 막는 호르몬인 앱시스탄이 계절에 따라 상대적인 양이 달라지면서 개화를 촉진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대립과 제약 관계를 찾아볼 수 있었고, 식물의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에서는 소장평형의 관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조가 이번 조사를 통해 얻게 된 결론은 꽃이 피고 지는 데에 음양의 이치가 깃들어 있으며 그 외에도 광합성과 세포, 개화와 낙하에도 음양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음양은 가변적이며 상호 보완하며 순환하는 유동적인 존재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조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조가 발표를 준비하며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그럼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있는데요. 그 발표를 해 주셨을 때 아까 꽃 말고 줄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13번째 번째 슬라이드였는데 거기서 줄기를 음으로 보고 잎을 양으로 본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음과 양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음과 양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태양과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양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게 음이 됩니다. 줄기보다는 잎이 태양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줄기를 그리고 잎을 양으로 보았습니다.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광합성과 세포호흡이 포도당을 매개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하셨고, 이는 음양이 상호전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에서 어떤 것이 양이고 어떤 것이 음인지 궁금합니다. 세포호흡은 낮과 밤 모두 다 일어나지만 광합성은 햇빛이 비추는 낮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광합성이 세포보다 양의 속성이 더 강한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과 양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양으로 규정했다면 세포호흡은 자연스럽게 음이 됩니다. 저 다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합성을 설명하실 때 가뭄 상통과 혹은 호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셨는데요. 혹은 호용 관계는 앞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가뭄 상통 개념에 대해서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호근호용이란 음과 양이 서로 의뢰하며 도와주며 협력하는 것이고, 감흥상통은 서로 마음이 따라 움직이는 과정인 감흥 과정과 서로 통하는 상통 관계가 합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호근호용은 협력 관계가 좀 더 적극적인 편이라면, 감흥상통은 그보다는 좀 더 덜하다는 점에서 둘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 분 없을까요? 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양에 해당하는 꽃만을 볼 때보다 양과 조화를 이룬 나무 전체를 봤을 때가 더 아름답다 하던데요. 아름답다는 거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서 나무보다 꽃 하나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나무 전체를 봤을 때 꽃보다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것인데, 저희 조가 음양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가 부분보다 더 아름답다고 단정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양의 습성이 강한 태양, 줄기나 기둥 부분을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은 태음인으로 구분하고, 식물 전체가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은 중간 단계인 소음인 혹은 소양인으로 구분한다면, 음양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